안녕하세요. 오늘은 37번째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BS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하는 거, 말에서, 그러니까 그 단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위치를 이용해서 뭔가 기능을 만드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GPS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GPS라고 하는 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에 차에 거의 다 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전부 다 이제 GPS를 이용해서 내 위치를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에도 전부 다 뭐 T맵이 됐건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가 웬만하면 다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을 하려면 내 위치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GPS를 이용해서 내 위치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지도 위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뿌려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어떤 위치를 이용해서 또는 지도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작년 초부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배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국내에도 많이 알려졌었죠. 뭐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을 찾는 그런 예제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앱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GPS를 이용해서 내가 있는 곳의 위치를 찾아내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이제 지도에다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 같은 다른 어떤 위치, 어떤 그 매점이나 커피숍이나 이런 거의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를 해주려면 아이콘 같은 거를 지도에 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콘을 직접 우리가 그래픽에서 했던 것처럼 캔버스를 이용해서 그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화면상에 뷰에다가 그려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만 경위도 좌표라고 해서 지구상의 좌표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의 좌표에 맞춰서 아이콘이 이동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동을 할 때마다. 그러면 단순히 그려주는 게 아니라 그 좌표 값에 맞춰서 그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해보게 될 거고요. 쭉 이렇게 진행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경보, 그러니까 위험 지역에 다가가면 경보가 울리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보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보통 애들이 초등학교에 간다, 중학교에 간다, 학교에 갔을 때 학교라는 영역에 딱 들어가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주는 그런 기능을 만든다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애들을 학교에 보냈는데 뭐 학교에 제대로 못 가는지, 그죠? 못 갔는지, 갔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알면 훨씬 안심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안심 서비스, 이렇게 해서 예전부터 많이 있던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한번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뭐 이런 형태의 내용일 거고요. 조금 전에 얘기 안 한 내용이 이제 주소로 위치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뭐 회사의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소 정보, 뭐 서울시, 강남구 어쩌고저쩌고 이런 주소 정보만 있을 때 그 주소에 해당하는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할 거는 이제 GPS를 이용해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 GPS를 이용해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 전에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GPS를 이용해서 내 위치를 확인하게 되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GPS라고 하는 게 예전에도 없던 건 아니었는데,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피처폰이라고 해서 일반 휴대폰에도 GPS가 장착된 게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지 못했던 게, 다른 사람한테, 뭐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 위치를 알려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나도 GPS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GPS가 있어야 지도에다가 그 위치를 표시해주고 서로 상대방한테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GPS가 모든 휴대폰에 장착된 게 아니라 아주 일부에만 장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착된 휴대폰만 내비게이션이 되거나 뭐 이런 형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LBS가 활용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 예를 들면 친구 찾기. 친구 찾기가 뭐예요? 친구라고 하면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가진 다른 사람이 근처에 있는지, 그리고 그 위치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싶을 때, 좀 추상적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다른 사람이 GPS가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이 나오면서 GPS를 이용한 이런 기능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드는 앱의 주요 기능은 아니더라도 일부 기능으로
추가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앱을 생각을 하시던 간에 지도를 부가적인 기능으로 추가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GPS를 이용한 LBS 기능, 이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용은 간단하게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GPS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위치를 어떻게 확인하냐라고 하는 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GPS라고 하는 거, 위성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위성이 적어도 3개 정도가 잡히면 그러면 상대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내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구상의 위치. 그러니까 지구상의 위치다 보니까 일단은 경위도 좌표라고 하는 거 아시죠? 경도, 위도. 뭐 38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위도가 38도 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경위도 좌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38선을 아니까요. 그래서 36점 몇 도, 38점 몇 도, 이게 위도 값이 되겠고요. 경도 값은 126점 몇 도, 127점 몇 도,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경위도 좌표를 이용해서 내 위치를 확인할 때 위성하고 어떤 시그널,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데 그게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서 내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복잡한 계산식은 모르더라도 대충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위치를 확인하는 거는 GPS로만 가능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그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기지국하고 이 휴대폰하고 어떤 시그널을 주고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지국하고의 상대적인 위치를 이용해서도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도 위치를 확인한,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위성을 이용하는 GPS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과 기지국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위치 확인 서비스가 그 두 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GPS를 이용해서 나의 위치 확인하는 그 기능을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 그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그 스마트폰에 GPS 모듈, GPS 칩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 GPS 칩을 관리하는 어떤 모듈이 이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안드로이드 OS에. OS 위에서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위치 관리자라고 합니다.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고요. 이거는 시스템 서비스로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시스템 서비스로 제공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 번 들으셨을 테니까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시스템 서비스로 제공되는 거는 get 시스템 서비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참조한다. 그렇죠? 그래서 로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서비스를 참조하면 우리가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케이션 매니저가 결국에는 GPS 모듈이라든가 이런 위치 확인을 위한 기능을 얘가 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내 위치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로케이션 매니저한테 위치 정보를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우리가 위치 정보를 받아서 처리를 할 때 우리가 버튼이 있으면 버튼을 딱 손가락으로 터치했을 때 또는 클릭했을 때 그 버튼이 클릭된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붙인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리스너를 사용했잖아요. 똑같이 위치 정보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리스너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리스너라고 하는 거를 매니저에다 등록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리스너는 로케이션 리스너라고 해서 위치 확인을 할 수 있는 위치 리스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케이션 리스너라고 하는 걸 로케이션 매니저에다가 등록을 해주면 그러면 위치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 위치 값이 들어가 있게 돼요. 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버튼에다가 어떤 이벤트 처리를 할 때, 그럴 때 처리하는 리스너 패턴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 코드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화면상에 내 위치를 확인해서 알려주기 위해서는 위치 정보를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데 그런 시스템 서비스 객체한테다가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리스너 등록을 하고 그죠? 요청을 하면서 동시에 리스너 등록을 하게 됩니다. 뒤에 코드에서 보겠지만요. 그러면 그 결과 값으로 위치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건 시스템 서비스로 제공되니까 get 시스템 서비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로케이션 매니저 객체를 참조할 수 있다. 키 값은 로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키 값이 돼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리스너라고 하는 걸 등록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리스너를 통해서 위치 정보를 전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호출되는 게 on location changed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전달되는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로케이션 객체를 보면 그 안에 위도와 경도 값이 들어가 있게 되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단계를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열고요. 우리가 지금 같이 봤던 가장 위치 확인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서 직접 프로젝트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선택하고 Next 한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My Location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누르고요. 자, 4.0.3 버전으로 해서 에뮬레이터를 띄워놨습니다. 자, 그걸로 하고요. org android town.mylocation 이라고 해서 패키지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ish 누르면 자, mylocation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RES 밑에, 레이아웃 밑에 main.xml이 있을 텐데요. 이 main.xml로 구성하는 화면을 어떻게 할까요? 자, 버튼을 우리가 한번 누르면, 버튼을 만들어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GPS 모듈에서 어떤 위치 정보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정보를 텍스트 뷰에 일단 뿌려줘 보죠. 그렇죠? 경위도 좌표 값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좌표 값을 뿌리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만들었던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직접 입력을 해봐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 그냥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텍스트 뷰를 버튼으로 먼저 만들어서 위에 버튼 하나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은 wrap content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gravity 값을 한번 줘서 가운데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layout, gravity 하면 될 거고요. 자, 어떤 값들이 있는지 참조를 하려면 이걸 지운 다음에 다시 equal 집어넣으면 값들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center, horizontal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면 가운데로 가겠죠? 자, 약간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진을 좀 줄까요? 레이아웃 마진을 좀 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dp 정도 주면 약간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 값은 어떤 걸 넣을까요? 내 위치 확인이라고 해서 내 위치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버튼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해서 텍스트 사이즈라고 해서 그 글자 크기를 16dp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하고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해서 스타일이라고 해서 볼드 값을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ID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안드로이드 ID라고 해서 이 ID는 F 플러스 ID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버튼 01이라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제 밑에다가 갖다 붙이고요. 버튼 태그 이름을 텍스트 뷰라고 바꿔가지고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ID 값은 텍스트 01로 바꾸게 되겠고요. 여기 있는 값은 위에 걸 복사해서 fill parent로 width하고 height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진하고 gravity는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이걸 이렇게 바꿔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값, 이 텍스트 뷰가 있는 영역을 잘 구분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 background를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background 그래서 하얀색으로 바꿔볼까요?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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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 이렇게 하면 하얀색으로 바뀔 거고 그러면 텍스트 컬러를 검은색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자, 안드로이드 텍스트 컬러는 샵 FF000000 이렇게 붙이면 검은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값은 여기는 지워버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텍스트 뷰 하나하고 버튼 하나를 추가를 했고요. 위에 버튼이 하나가 있겠고 아래쪽에 텍스트 뷰가 나머지 여유 공간을 전부 다 채우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잠깐 그래피컬 레이아웃 쪽으로 가면 이렇게 위젯을 간단한 형태로만 추가한 경우에는 그래피컬 레이아웃에서 이런 레이아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피컬 레이아웃은 되도록 쓰지 말라고 그랬죠.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때 이외에 제대로 여러분이 복잡한 어떤 화면을 구성하게 되면 여기서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형태만 이렇게 약간씩 바꿔가면서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스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로 가면요. 소스 쪽으로 가서 우리가 참조하는 코드를 넣으면 되겠죠. 자,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드 입력 과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전 프로젝트, 여러분이 만들었던 아무 프로젝트나 해서 기존 코드를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뷰를 참조하는 거, find view by를 참조하는 코드, 그 다음에 버튼을 만들고 그 버튼에 이벤트를 추가하는, 그죠? onClick listener라고 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를 복사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Ctrl Shift 알파벳 O 눌렀고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텍스트 뷰 하나하고 버튼 하나를 참조하는 코드, 그리고 버튼에 이벤트 처리를 하는 코드까지 집어넣은 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내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코드를 이제부터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을 눌렀을 때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해서 그 메소드를 호출을 해보죠. 자, get my loca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get my location을 새로 정의하면 되겠죠. private void get my location 이라고 해서 새로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하는데 이 get my location 안에서 내가 위치 정보를 받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location manager라고 하는 게 시스템 서비스로 제공된다라고 했죠. 시스템 서비스니까 어떻게 해요? get system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미 액티비티에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this 점 해보면 get system s까지 쳐보면 이렇게 있죠. 예, 이렇게 엔터를 쳐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컨텍스트에 보면 location service라고 하는 상수가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예요?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객체로 참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this까지는 다시 지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걸로 받을 수 있다. 자, 매니저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로 참조하게 이렇게 해주고요. 자,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참조를 하면 될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렀습니다. 자, 그래서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객체를 우리가 하나 참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한테다가 리스너를 등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매니저라고 하는 데다가 우리가 set on click listener처럼 set on까지 해보니까 없어요. 그렇죠? 자, 이 매니저라고 하는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객체는 우리가 set on click listener처럼 set on 이런 리스너를 등록하는 메소드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냐? 여기 보시면 request location updates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랬죠? 위치 정보를 이제부터 달라라고 요청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 요청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요청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동시에 리스너 객체를 등록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location listener라고 해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있는 request location updates라고 하는 메소드 중에서 두 번째 있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세미콜론 붙이고요. 첫 번째 들어가는 파라미터 provid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provider는 뭐냐면 우리가 GPS를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할 거냐, 아니면 아까 얘기한 기지국을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할 거냐, 이런 것들을 provider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클래스에 여기 정의된 상수를 보면 GPS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게 있고 요 밑에 보시면 네트워크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게 기지국을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하는 거고 GPS 프로바이더가 GPS를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GPS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주면 GPS를 이용해서 내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 미니멈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니멈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위치 확인하는 거 계속 GPS 모드에서 위치를 계속 확인해주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분 간격이다, 30초 간격이다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거리, 내가 가만히 있는데 계속 위치 정보가 넘어오면 똑같은 위치에 대한 정보를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10m면 10m, 100m면 100m를 떨어지고 나면 내가 이동하고 나면 그때 정보를 달라라고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미니멈 타임이라고 하는 거 롱 값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니멈 타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10초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10초 간격으로 달라는 얘기겠죠. 자, 시간 간격은요. 자, 그래서 이건 밀리세컨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loat 값으로 해서 미니멈 디스턴스 세 번째 파라미터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 0으로 하면 거리에 상관없이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간격으로 받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것만 남았어요. 마지막 거. 이런 정보들은 약간 부가적인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리스너라고 하는 걸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너를 등록해야 그 리스너를 통해서 위치 값을 전달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거는 로케이션 리스너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리스너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해볼게요. 클래스 my location listener 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얘가 implements라고 해서 location listene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implement 했습니다. 자, 그러면 location listener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요. 얘가 빨간 줄이가 있으니까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누르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될 거고, 이 앞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 로케이션 리스너에 정의된 것 중에 구현되지 않은 게 있다. add unimplemented method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메소드가 추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커멘트들은 좀 없애죠? 코드가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이렇게 없애보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위치 값을 받기 위한 거고, 그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on location changed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전달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러네요. location이라고 하는 객체가 전달되네요. 이게 내 위치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위도 좌표 어떻게 됐어요? 자, location 점 해보면 어떻게 됐어요? get 뭐 여러 가지 있죠. altitude 고도값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 중에 이거 뭐예요? 자, get latitude라고 하는 게 위도값입니다. 위도값. 그러면 이 위도값을 더블 값으로 받아요. 더블, 그 다음에 latitude. 자, 경도 위도, latitude, longitude 이런 거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근데 어쨌든 몇 번 쓰다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longitude라고 되어 있고요. location.get longitud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위도고 이게 경도예요. 자, 그러면 두 개의 값을 받았으니까요. 이거를 다 받은 다음에 텍스트 뷰에다가 찍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텍스트 뷰에다가 찍어줄 때 우리가 일일이 그것들을 append라고 해줄 수도 있지만 메소드를 하나 정의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private void append text라고 해서 스트링 값을 하나 받게 되면 그걸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텍스트 01이 텍스트 뷰를 참조한 변수인데요. 여기에 append라고 하고 여기 있는 메시지 넣어준 다음에 n 넣어서 한 줄을 추가해주는 그런 기능을 펑션으로 메소드로 하나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append text라고 해서 어떻게 해줄까요? 경도 위도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뭐랄까요? 현재 위치라고 할까요? 현재 위치라고 해서 위도값 먼저 latitude 그 다음에 콤마하고 longitude라고 해서 텍스트 뷰에다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로케이션 리스너를 구현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정의했으니까요. my location listener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전달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리스너를 이제 정의한 거잖아요. 정의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로케이션 매니저한테 위치 값을 주세요라고 해서 request 어쩌고 저쩌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리스너를 등록해 준다 그랬죠? 자, 그러면 등록해 주기 위해서 my location listener라는 이름으로 하나 객체를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객체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요 밑에다가 append text를 한 번 더 호출해 줄까요? 자, append text라고 해서 자, 내 위치를 요청했습니다. 라고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뷰에다가 추가를 해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get my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버튼을 눌렀을 때 get my loca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고요. get my location 메소드 안에서는 로케이션 매니저가 위치 정보를 관리하니까 얘한테다가 어떻게 했어요? 리퀘스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리스너를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죠? 그 리스너로 그러면 위치가 확인될 때마다 전달이 되는데 위치값이 전달되는데 그때는 on location changed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고 location이라고 하는 객체가 전달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경위도 값을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텍스트 뷰에다가 직접 뿌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했는데요. 자, GPS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권한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권한이라고 하는 거, My Location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쪽으로 가면 권한을 등록할 수 있죠. 자, Permission이라고 하는 Permissions라고 하는 탭으로 가서요. Add 한 다음에 Use Permission, 그다음에 오른쪽에 Name 쪽에서 어떻게 해요? Access Find Location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GPS를 이용할 때는 Access Find Location. 여러분이 기지국을 이용할 때 아까 네트워크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걸 등록을 하게 되면 여기는 Access Post Location이라고 하는 요 권한을 등록하면 됩니다. 이것은 GPS를 사용하니까요. Access Find Location을 선택한 다음에 Add Use Permission, 그 다음에 기본 Use Permission은 Remove 해서 Yes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Manifest 파일에 가면 이렇게 Access Find Location이라고 하는 Use Permission 태그가 추가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권한까지 다 주어진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11 눌렀고요. 자, 이미 지금 에뮬레이터를 그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4.0.3 에뮬레이터를 띄워놨고요. 자, 요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뜹니다. 내 위치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고 아래쪽에 텍스트 뷰가 있죠. 자, 그러면 내 위치 확인하는 버튼을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 위치를 요청했습니다. 라고 한 줄을 뿌렸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우리가 소스상에서 보면 내 위치를 요청했습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get my location 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가 호출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로케이션 매니저한테 위치를 요청하고 리스너를 등록한 거네요. 그러면 내 위치가 확인될 때 on location change가 호출될 텐데 문제는 이게 실제 단말이 아니다 보니까 에뮬레이터다 보니까 GPS가 없잖아요. GPS 하드웨어 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DDMS 쪽으로 가보시면 자, 에뮬레이터 여기 떠 있고요. 이걸 선택하고 그다음 밑에 보면 에뮬레이터 컨트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 로케이션 컨트롤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가상의 경도하고 위도 좌표를 넣어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레티튜드는 37.422006 뭐 이렇게 대충 하고요. 런지튜드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126. 여기 있는 084095 뭐 대충 이런 값. 여러분이 아무 값이나 일단 넣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으로 해서 send를 누르면 이게 실제 GPS 칩에서 보내는 정보처럼 이 에뮬레이터가 받게 돼요. 그래서 한번 보내볼게요. send 보냈더니 오 이렇게 떴네요. 자, 현재 위치가 위도가 이렇게 되고 경도가 이렇게 된대요. 우리가 보낸 값이 그대로 뜨죠. 여러분이 이거를 실제 단말에 올려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 현재 위치가 계속 여기에 추가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 번만 보냈으니까 이 값으로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뭐 나머지 GPX, KML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어떤 그 GPS나 뭐 이런 그 경위도 좌표 값, 그죠? 위치 정보가 있으면 위치 정보를 일련의 파일 같은 걸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를 쭉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동을 했다 그러면 소위 이거를 트래킹 정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파일로 가상으로 넣어서 그 정보를 한꺼번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GPX나 KML 이런 형태의 어떤 포맷으로 정의를 해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한 번만 딱 정의해서 보낸 거죠. 가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코드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죠? 이 코드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기본적인 구조 빼고는 버튼 눌렀을 때 동작하는 거는 이 부분이 다예요. 여기 있는 get my location부터 이 부분까지. 이게 다입니다. 아주 간단한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내 위치를 GPS에서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굉장히 쉽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뭐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결국엔 코드로 보면 핵심적인 코드는 여기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치 기반 서비스에서 내 위치를 확인하는 것까지 지금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그 프로젝트 파일로 제공되는 거하고는 약간 코드가 틀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 같이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위치 확인은 되는데 그 위치 확인되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제 지도를 띄워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뭐 그냥 위치를 이렇게 숫자로 그러니까 아니면 그 좌표값으로만 보여주는 거는 뭐 사실 실제 앱에서 이렇게 쓰는 일은 거의 없겠죠. 웬만하면 아이콘으로 어떤 지도에다 그러니까 올려서 보여주거나 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지도를 보여주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자, 지도로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위치의 지도를 보여주려고 그러면 그 일단 화면 영역을 할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화면에다가 지도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면 화면 영역에 할당을 받기 위해서 뷰가 필요할 거예요. 그거를 맵 뷰라고 하는 걸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XML 레이아웃에다가 맵 뷰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이 맵 뷰를 사용할 때는 문제는 뭐냐면 일단 맵 액티비티 자체가 그냥 액티비티가 아니라 맵 액티비티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도 LBS라고 해서 지도 처리를 하는 거는 구글에서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기본 소스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용인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오픈되어 있는 소스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별도의 패키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안드로이드 2.2, 2.3.3, 4.0.3 이런 식의 플랫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구글 API라고 하는 플랫폼을 별도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 다운로드 받을 때 아마 보셨을 텐데요. 안드로이드 뭐로 시작하는 이런 플랫폼이 있지만 동시에 똑같은 버전의 구글 APIs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구글 맵이라든가 구글에서 제공하는 API를 오픈소스가 아닌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같은 버전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지도를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오픈소스가 아니고 얘가 등록해서 써야 되다 보니까 API 키를 받아서 쓰래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개발자 등록이나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데 맵 자체를 받으려면 개발자가 사용하고 있는 정보, 그죠? 개발자에 대한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API 키라고 하는 걸 받아야 됩니다. 조금 번거롭네요, 그렇죠? 자,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랫폼 자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별도의 플랫폼을 사용해야 된다. 그 안에 구글 라이브러리가 따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도라고 하는 거, 자, 구글 맵이라고 하는 지도는 구글 서버에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로컬에 여러분 스마트폰에 지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인터넷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 접속 권한이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로컬에 있으면 뭐 사실 뭐 인터넷 접속이 안 돼 있어도 상관없는데 구글맵 같은 경우는 그게 단점이네요. 그래서 뭐 T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스마트폰에 보관하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네트워크로 접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글맵하고 차이가 나는 뭐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맵뷰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지도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거를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로 맵뷰라고 하는 태그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직접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프로젝트로 다시 가서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그대로 복사해서 지도에다가 내 위치 같은 거를 표시하는 그런 예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My Location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그대로 컨트롤 C로 복사를 했고요. 컨트롤 V 눌러서 새로운 이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을 딴 걸로 바꿔볼게요. My Location이 아니라 My Location Map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도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대로 복사를 했고요. 기존 거는 다 닫아줬고요. 자, My Location Map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새로운 프로젝트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 일단 패키지 이름을 바꿔줬죠? Refactor Rename 가서 패키지 이름을 My Location Map으로 바꿔줬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액티비티 이름도 바꿔줘야 되겠죠? Refactor Rename My Location Map Activity라고 하는 걸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매니페스트 가서 또 바꿨죠? My Location Map으로 패키지 이름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Main Activity 쪽 자동으로 붙은 패키지 이름을 점 앞에까지는 삭제를 해줬습니다. Ctrl S 눌렀고요. Yes 누르면 Main Activity에 빨간 줄이가 있는데요. Ctrl Shift 알파벳 O 누르면 자동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복사해서 My Location Map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 My Location Map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 레이아웃에 main.xml로 가보면 아까 내 위치 확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 그 아래 텍스트 뷰가 있었는데요. 중간에 map view라고 해서 지도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뷰는 그대로 아래쪽에 조금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로그식으로 조금씩 화면에다가 진행 상황을 표시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에 맵 뷰가 추가가 되고 어떻게 돼요? 아래쪽에 텍스트 뷰, 위쪽에 버튼이 추가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이 감싸고 있는 레이아웃을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라고 하는 거, 이 버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됐어요? 자, 렐러티브로 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값들, 여기에 있는 그래비티라고 하는 거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자, 그래비티라고 하는 걸 없애고 어떻게 해줄까요? 안드로이드 땡땡 레이아웃 하고 얼라인 페어런트 탑으로 해서 true를 해주면 얘가 레이아웃, 그러니까 화면상에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건 일단 버튼이 위에 가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뷰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 값을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한 80dp 정도로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뷰를 가장 화면의 아래쪽으로 옮길 거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안드로이드 하고 레이아웃, 그 다음에 align, parent, bottom을 true로 해주면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에다가는 우리가 맵 뷰를 추가를 한 다음에 얘가 위쪽의 버튼과 아래쪽의 텍스트 뷰 사이에서 화면을 전체를 채울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시간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여러분은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저는 요걸 그대로 복사를 했어요. 물론 조금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복사를 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맵뷰라고 하는 거는 별도의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요 앞에 패키지 이름까지 같이 써준 거예요. 여러분이 뷰를 상속해서 별도의 뷰를 정의를 했다면 앞에 패키지 이름 같이 써줬잖아요. 자, 그것처럼 비슷한 방법을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id는 맵뷰라고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fill parent로 해서 화면 전체를 채워줬는데 화면 전체를 채워주고 여기 있는 것처럼 클릭 커브를 true라고 하는 걸 일단 넣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이거를 레이아웃에서 버튼하고 텍스트뷰를 가리면 안 되니까요. 버튼의 아래, 그 다음에 텍스트뷰 위에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드로이드 땡땡 이게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레이아웃 뭐예요? below라고 해서 여기 있는 버튼의 id 값을 넣어주면 이 버튼 아래쪽에 아이고 사이에서 넣어줘야 되죠? 버튼 아래쪽에 맵뷰가 추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텍스트 뷰, 안드로이드 땡땡 하고 레이아웃 어버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버브라고 해서 요 밑에 있는 텍스트 뷰의 id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텍스트 뷰 위쪽까지 맵 뷰가 채워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까지 하면 일단 맵 뷰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지도 영역을 할당을 받았어요. 화면에서. 그렇죠? 그래피컬 레이아웃에 뭐가 보이나 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벌써 뭔가 이상해지죠. 자, 이렇게 이상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도를 띄우려고 그러면 안드로이드 여기 있는 것처럼 플랫폼, 요 프로젝트 파일을 보면, 프로젝트 쪽을 보면 안드로이드 4.0.3이라고 된 요게 선택한 플랫폼이죠. 자, 요거를 바꿔야 될 겁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프로퍼티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플랫폼을 지정할 수 있는데 구글 APIs에 자, 요걸 선택해야 지도를 띄울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apply OK 이렇게 하면 구글 APIs에서 4.0.3이 선택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래피컬 레이아웃으로 가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맵 뷰라고 하는 영역, 텍스트 뷰 영역,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 요 영역까지 일단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지금 그 에뮬레이터도 지금 이렇게 4.0 버전으로 해놨는데 새로 이 구글 API에 해당하는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서 띄워야 되네요. 그죠? 그러면 그 만드는 과정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죠.
자, new라고 해서 어떻게 할까요? 자, 구글 API 40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여기 레벨 15로 해서 구글 APIs라고 하는 플랫폼을 선택하고 SD카드 사이즈는 128 또는 100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자, 그리고 Create AVD 그냥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이걸 선택하고 어떻게 하나요? Start 그리고 Scale 한 다음에 4.3인치 이렇게 해서 런치 누르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스타트를 먼저 시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뮬레이터가 이제 구글 API를 위한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됐을 거고요. 자,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자, 실행되는 건 그냥 실행되라고 한번 놔둬보고요. 자, 그리고 일단 우리는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뷰라고 하는 태그를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왜 여기 있는 API 키가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PC마다 API 키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개발자마다 API 키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키를 개발용으로 먼저 우리가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실제 배포를 할 때는 또 다른 키를 그러니까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PI 키를 받는 방법은 간단하게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PI 키 발급받기 간단한 과정을 먼저 보죠. 일단 여러분의 PC에 보면 debug.keystore라고 하는 파일이 이미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AVD 설치를 하시면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바 SDK에 보면 keytool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줘요. 예,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뭘 만들어주냐라고 해서 봤더니 MD5 값을 만들어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MD5 값, 뭔지 잘 모르더라도 어쨌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숫자, 1년의 숫자 값이에요. 16지수로 된 1년의 숫자 값인데 이런 값을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이거를 구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그죠? 구글 사이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이렇게 키 값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아까 맵 위에 있는 API 키에다가 넣어주게 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도스 창을 한번 열면 여기 미리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윈도우 7이기 때문에 C 밑에 users 밑에 사용자 이름에 해당하는 폴더 밑에 .android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로 가신 다음에 도스 창에서 명령 프롬프트 창이죠. 그 다음에 키툴이라고 하는 명령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그대로 똑같이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키툴이라고 하는 게 자바 SDK 폴더 밑에 있는 bin 폴더 밑에, bin 폴더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패스를 그대로 다 써주셔도 돼요. 여기 이 PC에는 지금 C 밑에 자바 밑에 JDK17이라고 하는 폴더의 밑에 자바 SDK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bin이라고 하는 이 패스까지 다 지정을 해준 거고요. 패스가 이미 잡혀 있으면 그냥 키툴부터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중에 MD5라고 하는 요 뒤에 있는 요 값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복사를 하면 돼요. 일단 명령 프롬프트 이 도스 창에서는 여러분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표시 그 다음에는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면 복사가 됐어요. 예, 내부적으로 복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브라우저 창을 엽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창을 열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http로 시작하는 요 사이트 주소를 치시면 돼요. 그죠? 코드 google.com에 intlko에서 android 슬래시 하시고 maps api signup.html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요 맨 밑에 내려보시면 요 체크 버튼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좀 전에 복사한 그 값을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죠?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Generate API Key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한글이 깨져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한글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값이 생성된 API 키 값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라고 나오죠? 자, 여기 있는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이 복사한 값을 아까 우리가 추가한 API 키라고 하는 요 속성 값
그죠? 이 mapView 태그의 속성값이 이걸로 돼 있는데, 자, 요거를 지금 생성된 요 값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컨트롤 S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mapView라고 하는데 API 키라고 하는 속성으로 키 값을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자, API 키라고 하는 거 발급받는 과정을 같이 봤습니다. 그죠? 자, 이 맵뷰라고 하는 거 쓰기가 조금 번거롭네요. 그죠? 어쨌든 지금 한 거는 뭐냐면 레이아웃에 맵뷰라고 하는 태그 추가한 거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API 키 발급받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지금 같이 해준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지도를 화면상에 띄워주기 위해서 맵뷰를 추가한 거니까요. 소스상에서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러면 지도 영역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지도를 띄워주고 내 위치에 해당하는 영역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소스로 와서 맵뷰를 일단 참조를 해보죠. 그러면 텍스트뷰 말고 그 밑에 맵뷰라고 해서 우리가 맵뷰라고 했나요? 자, 이 맵뷰라고 하는 걸 했고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맵뷰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맵뷰라고 하고 맵뷰라고 하는 변수 이름으로 이렇게 참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맵뷰라고 하는 거를 참조할 수가 있게 됐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도를 딱 눌렀을 때 그 아래쪽에 줌인 줌아웃 버튼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쓰시면 거기에 지도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게 거기에 보시면 구글 맵이 자동으로 뜨는데요. 구글 맵 버튼 딱 눌렀으니까 화면을 딱 눌렀을 때
누르거나 백 버튼 누르면 아이쿠 얘가 그래도 동작을 안 하나요? 네. 자 그러면 에뮬레이터 OU 가서 맨 마지막에 뜬 요 프로세스 선택하신 다음에 스탑 버튼 누르시면 예, 얘가 그 마지막 멈춘 동작에서 다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동작하는 거죠? 예, 중지된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동작하고 있네요. 자, 이게 화면에서 배경화면이 약간 이쪽으로 밀려서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이 지금 구글 API를 사용하는 에뮬레이터죠. 자, 지금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F11 눌렀고요. 자, 지금 56 쪽으로 실행을 하고 있다고 콘솔 메시지가 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떴습니다. 아하, 에러가 또 떴네요. 자, 어떤 에러인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DMS 가서 로그캣으로 가서 보면 되겠죠. 자, 가서 어떤 에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봤더니 class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되어 있네요. my location map에 패키지가 my location map이고 my location map activity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없대요. 아하, 그러면 manifest 쪽에 뭔가 정보가 다른 정보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자, 가서 봤더니요. 자, manifest 쪽에 가서 봤더니 패키지는 my location map 그대로 되어 있네요. 자, 메인 액티비티 가서 봤더니 my location map activity. 제대로 됐죠? 그렇죠? 예, 근데 뭔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하나를 빼먹었나 보네요. 그렇죠? 빼먹었어요. 자, 뭐냐면 자, 구글 맵이라고 하는 거 외부 패키지, 외부 플랫폼이고요. 그러면 이게 애플리케이션 안에 우리가 구글 라이브러리, 그죠? 구글 맵 라이브러리를 쓴다라고 하는 태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uses library라고 하는 태그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안드로이드 땡땡 네임 해가지고 여기다가 구글 맵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콤 구글 안드로이드 맵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죠. 자, 요걸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슬래시 그다음에 꺽쇠를 해주시면 라이브러리를 추가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이름을 바꾸거나 클래스의 이름을 바꾸거나 패키지 이름을 바꿨는데 계속 못 찾는다 아까처럼 클래스 not found 이렇게 됐을 때는 빌드가 이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해줘야 되는데요. 빌드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메뉴에서 클린 한번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클린을 해주면 얘가 프로젝트 기존에 빌드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걸 수동으로 빌드를 다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뜨는지, 정상적으로 뜨는지 한번 보자. 자, 컨트롤 F11 눌러서 다시 한번 실행을 했고요. 아하, 그랬더니 이제 뜨네요. 그쵸? 어떻게 뜨나요? 아, 가운데에 맵 뷰 영역이 있고요. 위에 버튼이 있고, 우리가 아까 텍스트 뷰로 이렇게 추가했던 게 아래쪽으로 밀려져 내가 있어요. 그죠? 나머지는 중간은 맵 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미국이 떴네요. 그죠? 예, 미국이 세상의 중심이니까요. 예, 미국, 예,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이 먼저 보이게 되어 있고요. 일단 한국은 안 보이네요. 자, 여기서 일단 내 위치 확인이라고 하는 버튼을 딱 누르면 내 위치를 요청했습니다라고 떠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아까 해봤던 것처럼 내 위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리스너를 등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DDMS 쪽 가서 다시 한번 보내볼게요. 자, 에뮬레이터 556을 선택한 다음에 아까 자, 554 두 개가 있기 때문에 556을 꼭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한 개가 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위에 디바이스 중에 플랫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send 눌러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와, 현재 위치 아래쪽에 똑같이 뜨면서 이동했죠. 어디로? 한국으로. 아, 근데 보니까 한국이 너무 작게 보이죠. 그죠? 아, 그러면 이거를 확대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이걸 한번 터치하면 이렇게 주민주마 버튼이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대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언제 이렇게 확대하고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 뜰 때 아예 확대된 그런 지도를 띄우고 싶게 됩니다. 그죠? 자, 그건 또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확대된 정도를 우리가
조정을 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조정을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아까 맵 컨트롤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내 현재 위치를 주요 포인트라고 만든 다음에 그 위치로 이동하게 만들었잖아요. 자, 근데 그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 set zoom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줌 레벨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계별로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대 단계, 그러니까 줌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7 정도 넣으면 어느 정도 상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F11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다시 눌러서 한번 실행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이게 아까 그게 그대로 뜬 건가요? 네, 내 위치 확인 눌렀고요. 자, 내 위치를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send 눌러봤고요. 자, send 눌렀을 때 그 줌 컨트롤 정보가 들어가서 17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었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줌인이 된 거고요. 자, 지금 보면 이게 왜 전부 다 파란색으로 보이네요, 그죠? 바다라서 그런가요? 아하, 그렇군요. 바다군요. 예, 우리가 바다 좌표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경도 좌표가 위도는 좀 비슷한데요. 경도 좌표가 좀 너무 적은 거네요, 그죠? 그러면 126이 아니라 이거를 127로 해서 한번 보내볼까요? 자, send 다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send 다시 한번 보냈더니 아하, 그러네요. 그랬더니 육지가 떴네요, 이렇게. 그죠? 경고속도로 주변 위치로 뜬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내 현재 위치죠, 그죠? GPS에서 받은 이걸 실제 단말에 올려보시면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 지도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처럼 줌 레벨을 17로 했는데 그걸 우리가 GPS로 위치 정보를 받을 때 줌 레벨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on create에서 맵 뷰에 대한 정보를 처음에 설정할 때 그때 컨트롤러 참조해서 set zoom을 17 정도, 18 정도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그러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 확대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 위치 확인하는 방법, 자, 경위도 좌표를 GPS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걸 지도 위에 내 위치로 표시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같이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좀 더 지도 위에다가 뭐 아이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커피숍 같은 것들을 어떻게 추가하는지, 은행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아이콘으로 어떻게 추가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